I am Quantum, the man who greets the morning with coin. 안녕하세요, 쿼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달러의 약세가 왜 우리 암호화폐에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을 매수해도 되는 구간인지에 대한 우리 암호화폐의 상관관계를 오늘 영상에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이 부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업비트에 있는 봉크코인입니다. 우리가 24년도 밈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 솔라나 계열의 밈코인이었죠. 시장에서 가장 핫한 밈코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역사가 길진 않았지만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 공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 중에 봉크를 좀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업비트에는 많은 신규 상장 코인도 있는 반면에 코인들을 상폐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늘 이 암호화폐 시즌에 한번 하락기를 겪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업비트나 국내 거래소에서는 상폐를 동반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업비트에 있는 세력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설거지 작업이죠. 그래서 많은 물량을 다 이미 소진을 했거나 아니면 해당 하락 기간 동안에 매집이 잘 안 된 코인들 위주로 이제 상장 폐지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공식적으로는요, 이 업비트에서 제시한 내용은 결국 최근에 있었던 봉크의 이 해킹 사건이었죠. 이 개선 조치가 미흡했다라는 내용으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정일은 9월 7일 15시경에 상폐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업비트에서는 봉크를 거래를 못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보유자분들은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상폐 빔이라고 하는 순간적인 빔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해당 기간 안에. 그때 본인의 평단이나 아니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가격대가 오시면 과감히 매도하시는 걸 1순위로 추천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 봉크코인은요, 저 코아남이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 X에서 오랫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봉크코인도 X에서 한 번은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X에 접속하셔서 앞에다 달러 표시하시고 봉크라고 치시면 봉크코인에 대한 커뮤니티 게시물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재 이 커뮤니티의 게시물들이 가장 최근자들이 계속 올라오냐가 핵심이에요. 업비트에 있는 많은 코인들 중에 상당수는 이 X 커뮤니티 자체에 글조차 없는 코인들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런 코인들도 아직까지 상폐를 안 당한 코인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 봉크코인 같은 경우에는 8월 8일자에 새로운 게시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커뮤니티가 이 글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활발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활발한 코인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업비트에서 상폐를 당하지만 다른 거래소, 특히 우리 해외 거래소에는 이 코인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지를 검색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봉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업비트나 그다음 빗썸 등을 통해서 국내 거래소에서 상폐가 됐을 때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자, 봉크코인을 한번 볼게요. 해당 사이트는요, 크립토랭크라는 사이트예요. 구글로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사이트니까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봉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봉크코인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죠. 차트도 나오고요. 가격 분석표도 나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마켓이에요. 보시면 이 볼륨,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바이낸스에서 봉크, USDT, 테더죠. 테더로 거래가 지금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확대해 보시면 바이낸스도 있고요. OKX도 있고요. 바이비트도 있고, 쿠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에선 상폐가 되지만 해외 메이저 거래소에서는 아직 활발하게 이 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설사 업비트에서 내가 탈출을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이 해당 거래소에 계정을 만드시고, 계정을 만드시면 지갑이 생성되겠죠. 그 지갑으로 업비트에 있는 코인을 전송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최후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폐가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다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전송을 잘 못하실 것 같은 분들은 저한테 따로 메일을 주세요. 메일을 주시면 제가 전송하는 법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비트코인의 지금 하락장을 겪고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대폭락을 이미 겪고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이제 거의 포기하기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상패라는 부분들이 늘 동반이 됐었습니다. 과거 역사상. 그리고 이런 부분이 끝나야 또 새롭게 다음 시즌에서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또 한 번 크게 펌핑 시킬 수 있는 코인들을 거래소에 충분히 채워놓은 이후 가격 상승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패와 신규 코인 상장이 많다는 것은 또 다른 호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상기해 주시고, 아쉽게도 본인이 갖고 있던 알트코인 상패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제시한 상패 빔에 탈출하는 방법, 아니면 그게 안 될 경우 해외 거래소에 거래되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그 해당 거래소로 이동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이런 커뮤니티가 활발한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이 코인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시든 손절을 하시든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부터 좀 보고 갈게요. 지난주 영상을 찍었을 때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네요. 64.4K, 65,000불을 못 넘기는 현재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주봉상 우리 21년도의 매물대, 그리고 24년도 9개월간의 큰 매물대, 이 구간 안에서 가격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과거에도 전 사이클의 고점 대비 약 30% 구간 내에서 저점이 발생을 해요. 이번에도 마지막 하락을 보고 계신 분들은 45,000불까지도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지금 현재도 이 어큐뮬레이션 존, 이 파란색 박스 안에서는 충분히 정리식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코아남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저점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주봉상. 그리고 우리가 넘겨야 될 선도 명확합니다. 자, 해당 구간을 돌파를 해야만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음봉의 시가, 약 7주 전의 시가가 65,700불이에요. 65,700불을 넘기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으로는 지난주 시가죠. 63,500불입니다. 63,500불을 잘 지켜내는지 이번 주에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클래리티 법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애쉬크리토님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주말에도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영상이 올라가고 오후에 클래리티 법안이 연기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한 매체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저녁 때 금요일날 미국 본장이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었어요. 그리고 각종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연기가 확정됐다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서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올려드렸고요. 따라서 애쉬크리토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승인 지연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과거 우리가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에 이르는 이 ETF발 가격 상승에 촉매제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게시를 했는데요. 해당 차트예요. 우리가 22년 6월 정도에 최고 바닥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다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2024년 1월달 ETF가 승인되기 전까지 비트코인은 큰 상승, 지난 사이클의 전고점까지 도달하는 큰 상승이 발생을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82,000불까지 반등하는 사이에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으로 해당 가격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이후에 다시 하락을 했어요. 현재 지금 이 위치에 있고 클래리티 법안이 딜레이 됐다는 소식이 확정이 됐는데도 호재가 끝나지 않은 거죠. 호재가 끝났으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호재가 딜레이 됨으로써 지금부터 상승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도식화해 준 거예요. 가격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22년 ETF 발표 때하고.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을 보셔도 우리가 충분히 이미 21년 고점 밑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에요. 지금 가격이. 그래서 하락이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고들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고 충분히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하반기 또 27년 초까지 이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끝까지 봐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호재가 앞으로 미래에 남아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5일 날 상원 휴회가 끝나는데 그 9월 15일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오늘 영상 찍기 전에 들렸는데요. 9시에 코인리스 속보를 통해서 스트래티지가 1690개 비트코인을 또 매도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어제 세일러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비트코인 매수 차트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녹색 선은 스트래티지가 전략으로 짜고 있는 20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번에도 200주 이동평균선
밑에서 비트코인을 팔았어요. 전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게시물을 통해서 말을 했었죠. 본인의 개인 비트코인은 팔지 않는다. 하지만 MSTR은 상장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팔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 회사에 대한 운영과 또 배당을 위해서다. 그래서 이 200주선 밑으로 하락했을 때 본격적인 이 하락 추세에 들어간 거죠. 이때 비트코인을 최소분만 매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매도를 했고 이 매도한 걸로 지금 또 다른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트래티지의 우선주를 또다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내일 이 영상을 보는 그 오전에 코인니스 뉴스로 나올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도트의 크기를 보셔도 200주 이평선 위에 위치했을 때 스트래티지는 큰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요. 아무래도 자금력이 받쳐주기 때문이죠. 주가도 상승을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따라서 그 주가의 상승을 토대로 신용을 발생시켜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본격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고 또 이렇게 하락장으로 접어들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의 자산, 비트코인의 평가가 낮아져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회사 운영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최소분만 매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스트래티지의 이 규모의 매도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목격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스트래티지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는 해석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어요. 지금 하락이 7주 만에 최저 수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99.4로 지난주에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 달러 약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 알트코인 시즌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달러 인덱스와 더불어서 우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도미넌스는 아직 59.8을 오늘 시간으로 기록 중에 있어요. 이 말은 비트코인이 아직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은 이 DXY, 달러 인덱스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달러 인덱스가 추이가 미국 이란에 의한 지정학적인 리스크, 또 유가의 상승,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가 인상될 거다라는 기조를 통해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달러 인덱스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100이라는 수치 위에서 형성이 됐었다가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기어코 9.4까지 기록을 하게 됐어요. 달러 약세의 방아쇠를 땡긴 건요, 결국 지난주에 있었던 고용의 발표였습니다. 많은 시장의 분석가들은요, 미국 경제가 최근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높은 와중에도 경제가 잘 돌아갔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해당 부분으로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상치도 8만 건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됐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 결과는 2만 3천 건이 줄어든 상태, 즉 고용이 둔화됐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다시금 반등을 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시점에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까지 지금 하락을 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본격적으로 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려면요, 일단 달러 인덱스 DXY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죠. 유로화의 평가 절상이 나와야 돼요. 유로화의 강세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엔화, 총 6가지 통화가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 엔화와 유로화가 강세를 보여야 된다. 그럼 과거에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급락하는 시점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 보시면 2020년도 3월부터 2021년도 1월 본격적으로 알트코인이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이때 102에서 89까지 수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12.7. 해당 구간에 비트코인은 300% 올랐고 알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상승장이 시작이 됐죠. 최근 시즌을 돌아보면 2020년 9월 하락장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었고요. 이때 달러 인덱스가 114였어요. 굉장히 높았죠. 이때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기준선 10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2023년 7월까지. 이때도 비트코인은 마지막 19K를 찍고 30K까지 반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장 같지 않은 미니 불장, 알트코인의 미니 불장이 나왔던 23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입니다. 이때가 107에서부터 100까지 떨어지는 거였어요. 마이너스 6.5. 이때는 비트코인이 180% 올랐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아시다시피 가장 최근에 많이 올랐을 때였죠, 이때가. 근데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코인이 반드시 오르냐?
그건 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우리는 없어요. 로이터 통신에서 24년 8월 5일 날 기고를 했던 뉴스의 발췌를 따지면 결국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때 나오는 얘기가 늘 있어요. 그건 바로 고용이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라는 얘기였죠. 이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근데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었어요. 보통 우리가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오른다 라는 부분을 앞에서 살펴봤다면 단기적으로 급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CME 패드워치를 보시면 9월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지난주까지만 해도 67%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 고용이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동결에 52.1%, 금리 인상이 47%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시장은 위험자산에 대해서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늘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 공포예요. 이런 뉴스들이 또 언제나 이 가격 조정을 일으킬 때 나올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되고 막상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해도 다른 매크로 지표들도 같이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용의 악화가 발생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난 24년 8월처럼 경기 침체다, 경기 둔화다라는 이야기는 아직은 뉴스에 우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물가도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위험자산 시장은 S&P 500부터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번외로 지금 우리 원화 환율이 제가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8월 초 고점에서부터 지금 일주일 만에 1407원까지 하락을 한 상태예요. 조만간 1400원대도 무너질 추세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지금 앞서 보셨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원화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건 달러 자산으로 표시된 비트코인, 즉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10%가 올랐다고 해서 우리 원화, 업비트나 빗썸 거래소 가격에서 비트코인이 10%가 똑같이 오른다. 이런 부분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원화가 지금 5% 이상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업비트 상에는 수익률이 4.5% 정도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건 맞지만 우리 국내 거래소 시장의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만에 큰 붐이 불어서 김치 프리미엄이 잔뜩 붙어가지고 이 해외 거래소의 상승률을 따라가든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가던 그런 시장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환율, 유가도 하락을 하고 미국 인플레이션도 잡히는 모습이 보이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가뜩이나 한국 주식시장 많이 조정을 받고 많은 개인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또다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으로 다시 몰려들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7월 들어서 이 상승폭이 작년에 10월 가장 크게 상승을 보였던 그 시기 이후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환율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달러로 환전을 하고 나서 미국 주식을 사야 되죠.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 6월, 5월 달까지만 해도 1,500대를 넘는 환율을 보면서 이거를 환전해서 미국 주식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1,400원 초반대 그리고 1,400원이 깨진다면 많은 분들은 지금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또 미국 시장으로 달려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투자를 또 반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주식으로 옮겨간다? 우리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을 때 코스피에 전부 다 뛰어들었죠.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조정의 결과를 맞이했고 많은 분들이 큰 손실을 봤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 주식이 또 상승을 보이고 있고 환전하기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 마련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미국 주식을 사러 가는 부분은 적고와 남은 현명한 투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한국의 저평가된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는 많이 올랐고 코스닥은 오르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위험자산 시장은 순환매라는 거.
코스닥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런 오르지 않았던 쪽 암호화폐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차라리 지금 환전해서 미국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로 이동하시는 것보다는 더 나은 수익률이 보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알트코인 시즌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아닌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린 앞으로 알트코인 시즌이 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트코인 시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현재 99.4까지 내려와 있는데 99 아래로 다시 한번 이 달러 인덱스가 밀릴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거고요. 비트코인이 말씀드렸던 대로 7주간에 횡보하는 동안에 시가였던 65.7K예요. 돌파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현재는 59예요. 이것도 5탄데 9인데 이것도 우리가 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55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따라서 이게 결국은 도미넌스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알트코인에서 큰 폭의 비중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도미넌스를 끌고 내려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 볼 것들이 있죠. 우리가 토탈3, 비트코인 이더를 뺀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총, 그거를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러셀 2000, 미국의 소형주 2000개를 모아놓은 지수가 지금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코스닥, 한국의 코스닥도 신고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시가총액이 작은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부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테더죠. 테더 도미넌스의 하락이 나오는지 이 부분 체크를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어요. CPI 발표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고용이 안 좋기 때문에 물가까지 잡힌다면 금리 인상을 부르짖는 목소리는 더 낮아질 것이에요. 그죠? 연준의 목표는 안정적인 고용과 그 다음에 2%대 물가 상승률이라고 말을 늘 하고 있었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모습이 보이거나 아니면 이 8월달 고용이 더 안 좋아진다면 금리 인상은 어렵겠죠. 어려우면 기존의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바라보고 있던 스탠스가 바뀌면서 이 위험자산 시장에 상승이 도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이 열렸다. 지금 당장 상승을 한다는 부분보다는 이제 지난달부터 우리가 시작이 된 거죠. 저희 암호화폐가 충분한 조정을 겪었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다라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